우리가 거리를 걷다 보면 가끔씩 볼 수 있는 현판이 있다. 바로 백년가게. 백년가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업력이 30년 이상 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발굴해서 100년 이상 존속 성장할 수 있게 육성하는 사업이다. 식당만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들의 삶 속에 굉장히 많다. 예를 들어서 신도림 테크노마트의 시계집이라든지 부산의 양복집이라든지 정말 많은 곳에서 백년가게 인증 현판을 볼 수 있다. 이분들은 30년 이상을 같은 업종에서 또는 대를 이어서 종사하신 분들이라는 뜻이다. 이 집만의 노하우가 생겨서 객관적으로 맛이나 기술이 더 좋지 않을까? 우리 가족이나 친척, 아는 지인이 업력 30년 이상 되신 사장님이시라면 한번 권해보자. 누구나 백년가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30년 이상의 업력의 사장님은 백년 가게를, 15년 이상 업력의 사장님은 백년 소공인을 신청할 수 있다. 나는 서울에서 2023년에 지정된 백년가게 10곳을 방문해보면서 백년가게가 어떤 곳들인지 한번 경험해보자.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성북구 한성대 있고요. 도보로 5분 정도 올라가면 나오는 옛날 중국집. 1976년에 최초 창업해서 48년째 3대째 영업 중인 중식당이다. 내부는 좁은 편이고 메뉴판 가격 좋다. 나는 간짜장, 짬뽕, 탕수육으로 주문. 와, 진짜 엄청 큼직하다. 옆에 샐러드도 완전 옛날 스타일. 맛은 이야 찐이다. 엄청 부드럽고 바삭하고, 와, 치킨 같은데 치킨보다 훨씬 부드러운 돼지 후라이드 느낌이야. 튀김옷이 과자처럼 바삭하고 고기는 부드러운 게 명품 탕수육이다. 고기도 도톰하고 소스는 살짝 묽은 느낌의 달짝지근하다. 케첩 뿌린 양배추는 왜 이렇게 잘 어울려? 이번에는 간짜장. 와우, 간짜장은 이렇게 방금 막 볶아낸 듯한 꾸덕한 짜장이다. 좋아, 살짝 덜어서 먹어보면 짭조름한 느낌의 볶음 향이 느껴지는 제대로 볶아낸 간짜장 맛. 다음은 짬뽕. 진짜 얼큰해 보인다. 오, 생각보다 안 짜고 담백하면서 적당히 볶음 향이 나면서 해산물이 탱글한 게 굉장히 신선하다. 짬뽕도 수준급이야. 짜장과 짬뽕 다 훌륭한데 결국에 맛을 완성시키는 음식은 탕수육이다. 이 집의 탕수육은 정말 감동적인 맛이다. 겉이 바삭하면서 속이 부드러운 게 너무 맛있다. 이런 탕수육 진짜 처음이야. 꾸덕한 간짜장부터 깔끔하면서 진한 맛의 짬뽕까지. 외관은 옛모습이지만 맛은 요즘의 화려한 멋진 중식당보다 훨씬 좋았던 옛날 중국집이었다. 우리가 가장 많은 백년가게를 만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바로 전통시장이지. 여기는 방산시장. 빙글빙글 돌고 있다. 조금 찾기 어려운 은주정. 이야, 여기 오랜만에 온다. 과거에 의지로 투어에서 방문했던 집인데 역대급 김치찌개를 먹을 수 있는 곳이다. 은주정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풍경이 있는데 바로 바글바글 끓고 있는 김치찌개들. 이렇게 한 편에서 계속 끓여내기 때문에 금방 식사 가능하고 1인 식사는 1시 30분 이후부터 가능하다. 메뉴는 단 한 가지. 점심은 김치찌개, 저녁은 삼겹살인데 점심 때는 히든 메뉴가 하나 더 있다. 바로 쫄면. 김치찌개가 나왔다. 이 집은 생고기 김치찌개인데 은주정의 특징은 2인분 같은 1인분. 이게 어떻게 1인분이야? 태어나서 먹어본 김치찌개 통틀어서 가장 많은 고기양, 물 반 고기 반 가득가득 들어있는 김치찌개다. 국물을 먹어보면 걸쭉해. 그야말로 진하고 걸쭉한 김치찌개 맛. 고기를 한 점씩 먹어볼 건데 고소하고 잡내 전혀 없고 부드럽다. 밥도 말아서 이거지. 찐이다. 얼큰함과 개운함과 걸쭉함, 그리고 고기의 부드러움이 공존하는 맛. 고기를 가득 넣고 끓여서
고기의 감칠맛이 듬뿍 들어간 맛. 반찬으로는 도톰한 어묵이 나오고, 그리고 겉절이, 여기에 쌈 채소에 고기를 한가득 싸서 먹으면 내가 김치찌개집에 온 건지 쌈밥집에 온 건지 잘 모르겠어. 김치찌개는 2접시째 뜨는 건데 이번에도 고기가 가득하다. 다음으로 쫄면이 나왔다. 와, 은주정에서 쫄면은 처음 시켜본다. 쫄면은 위생 장갑 끼고 살살 비벼서 쫄면의 맛은 새콤함이 감돌면서 은은하게 톡 쏘는 매운맛이 나는 게 정말 맛있다. 여기 쫄면 맛집이었어? 김치찌개도 떠먹고 마지막으로는 김치찌개 고기를 밥에 말아먹는 거지. 밥을 찌개에 마는 게 아니라 고기를 밥에 마는 것이다. 그만큼 고기가 말도 안 되게 많은 게 이 집의 최고 장점이지. 최고의 김치찌개집이 어디냐고 물어본다면 가장 먼저 생각날 만한 집이 은주정이 아닐까 싶다. 다음은 영천시장. 과거 영천시장 투어에서 방문했던 곳인데 그때도 항상 많은 손님들로 붐볐던 석교식당. 1986년부터 시작되어서 2대째 내려오는 순댓국집이다. 수많은 사인들. 나는 순댓국 기본으로 주문. 팔팔 끓는 순댓국이 나왔고 소금과 양념장이 테이블마다 있고 들깨가 뿌려져 있는 맛있어 보이는 비주얼이다. 이 집은 전에 한번 먹어봐서 맛을 알고 있는데 좋아. 이 집의 특징은 국물이 엄청 진하다. 오래 끓여내서 진짜 입술이 기름기로 미끌미끌해지는 듯한 느낌. 녹진한 육수 맛 아주 맛있다. 순대는 토종순대와 찰순대 두 종이 들어있고 토종순대는 폭신폭신하다. 여기에 반찬들 마치 백반집 같은 반찬들. 여기에 살고기, 머릿고기, 오소리 감튀의 콜라보. 쫄깃쫄깃하다. 김치는 정말로 매일 담그시나봐. 지금도 옆에서 김장하고 계시다. 고소한 내용물은 녹진한 돼지 육수 국물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 전보다 더 맛이 좋아졌다. 특을 주문하면 정말 내용물이 넘쳐 흐른다. 오래 끓여내어서 녹진한 돼지 육수 국물을 먹고 싶은 분에게 추천해 줄 만한 영천시장의 백년가게 석교식당이었다. 백년가게는 전통시장에만 있는 게 아니다. 여기는 잠실 롯데백화점 제2롯데월드 반대편에 위치한 건물이다. 이곳 11층 식당가 한 곳에 위치한 사무점. 초대 사장님이 1979년 대구에서 첫 창업을 하셨고 대구 로컬 맛집으로 손꼽히면서 롯데백화점에 캐스팅을 당했다. 2대째 내려오는 사무정이다. 전통시장 뿐만 아니라 백화점에도 맛과 전통이 있는 백년 가게가 있다. 가장 메인 메뉴인 불고기로 주문. 불고기는 이렇게 직원분이 먹기 좋게 손질해 주시고 특이한 건 계란을 하나씩 톡톡 까주시는데 초대 사장님께서 계란이 귀하던 시절에 영양분 높은 한 끼를 드리기 위해서 계란을 까주시던 게 지금까지 이어졌다고 한다. 불고기를 살짝 들어서 먹어보면 와, 사무정 찐이다. 단맛이 다르다. 은은하고 향긋한 단맛이 퍼지는 이 맛은 과일의 단맛이다. 그리고 반숙 계란이 엄청 잘 어울려. 은은한 불고기에 부드러운 맛이 첨가되면서 훨씬 맛있다. 남녀노소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싫어할 수가 없는 맛. 쌈도 싸먹고 함흥냉면도 불고기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시켜봤다. 살살 비벼서 불고기 한 점 올려서 먹어보면 우와, 이거지! 면사리는 쫄깃하고 양념 맛이 새콤달콤한 게 고기랑 엄청 잘 어울려. 은은한 맛의 불고기가 너무나 매력적이었던 사무정이었다. 불고기 먹은 김에 고깃집 한번 찾아보자. 다음 가볼 곳은 버드나무집. 3호선 오금행 열차는 많이 탔어도 오금동에 직접 와본 것은 처음이다. 1986년 오픈해서 30년 이상 한자리에서 영업 중인 버드나무집이다. 내부도 굉장히 넓다. 나는 한동구이로 시켜봤고 셀프 코너에 야채가 여러 가지가 있다. 여기 죽도 있네. 호박죽에 파죽까지.
이야, 호박죽 맛 끝내준다. 엄청 진하고 달달하다. 그리고 반찬이 이렇게 한 상이 나오는데 콩나물에 미역, 상추무침에 홍어무침까지 나오네. 고기 좀 구워주면서 파죽도 한 입. 파죽 맛도 끝내주네. 이 집은 맛있는 죽으로 시작을 하니까 기분이 벌써부터 확 좋아진다. 한동구이 2인분은 양도 많아. 이야, 홍어무침 찐이다. 이게 반찬으로 나온다고? 꼬독꼬독하고 새콤달콤한 게 너무 맛있다. 잘 익은 갈비는 양파절임과 같이 한 입. 갈비 양념이 많이 달지 않고 적당히 은은한 게 너무 맛있다. 해물 된장찌개와 물냉면도 한번 주문했다. 이것이 물냉면. 은은하게 새콤달콤한 냉면 육수, 여기에 홍어무침이랑 같이 먹으면 바로 회냉면 되는 거다. 이야, 반찬이 너무 괜찮아서 동네 단골들이 엄청 많을 것 같은 집이다. 심지어 된장찌개도 그냥 된장이 아니야. 해물 된장찌개다. 새우에 바지락에 꽃게도 들어있네. 오, 된장찌개. 해물탕과 된장찌개의 콜라보야. 진짜 게가 들어있어서 해물의 시원한 맛이 느껴진다. 에피타이저 죽부터 부드러운 고기, 알싸한 홍어무침에 시원한 해물 된장찌개까지 동네 맛집으로 손색 없는 오금 버드나무집이었다. 이번에는 진짜 처음 와본 동네인데 여기가 한번 먹으면 단골이 된다는 단골 숯불갈비. 길동역 3번 출구 바로 뒤에서 오랫동안 영업한 오래된 갈비집이다. 내부는 깔끔하고 넓었고 돼지갈비, 소갈비 등등이 있는데 나는 돼지갈비로 주문. 오, 그런데 이 집 갈비가 좀 특이하다. 돼지갈비인데 전혀 양념이 되어 있지 않아. 카라멜 색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양념을 하셔서 이렇게 생갈비 같은 느낌이 난다고 하셨다. 좋은 점은 양념갈비인데 타지 않아. 밑반찬, 고구마 샐러드, 양파절임, 와, 양념게장이 나오고 반찬 정갈하고 좋다. 돼지갈비가 잘 익었으면 단골 숯불갈비의 맛은, 이야, 진짜 양념이 하나도 안 묻은 것 같은데 은은하게 달짝지근한 돼지갈비 맛이다. 돼지갈비는 이렇게 쌈도 싸먹고 좋아. 순두부찌개도 한번 시켜봤다. 순두부 가득 차있는 것 보소. 큼직하게 떠서, 와, 단골 숯불갈비 순두부찌개 맛집. 칼칼하고 감칠맛 진한 맛 너무 좋은데? 그리고 기본으로 나오는 양념게장, 와, 알싸한 매운맛이 너무 매력적이다. 은은하게 달콤한 갈비도 한 입 먹고, 그리고 이 집 김치를 사장님이 직접 만드신다. 생갈비 같지만 은은하게 배어있는 양념 맛이 아주 인상적이었던 단골 숯불갈비였다. 진짜 여기는 단골 되겠다. 다음은 강남. 여기도 오랜만에 오니까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오래된 옛스러움을 간직한 식당이 있다. 강남 원주 추어탕. 1977년 개업 후에 현재 40년 넘게 영업 중인 강남역 맛집 투어에서 다녀왔던 곳. 간만에 온다. 내가 한번 다녀왔었던 곳들이 100년 가게 나올 때마다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다. 내부는 넓고 항상 오면 먹는 가라사 추어탕이다. 김치, 멸치, 파김치가 나오는데 이 집의 특징은 1인분을 주문해도 자리 앞에서 이렇게 끓여 먹는다. 산초도 살짝 뿌려주고 잘 끓여주면 이렇게 한 상. 이 집의 추어탕은 양이 상당하다. 이 널쩍한 솥에 추어탕이 있는데 뚝배기로 2뚝배기가 나온다. 한마디로 일반적인 1인분보다 양이 많아. 이번에는 수제비를 한번 추가해보았고 국물 맛은 마치 들깨가 들어간 듯 갈아진 미꾸라지가 굉장히 고소하고 특히나 옆에서 계속 끓이고 있어서 이 온도감이 좋아. 산초의 향긋함도 느껴지고 걸쭉한 국물 맛이 너무 맛있다. 수제비도 쫄깃하고 좋은데 여기 시그니처가 부추 파김치야. 이거지! 파김치가 완전 새콤달콤하다. 그래서 얼큰한 추어탕이랑 너무 잘 어울려. 심지어 깍두기도 완전 새콤하다. 여기에 동치미. 이야, 엄청 달어.
얼큰한 추어탕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 탐색이 끝났다면 이제 밥을 쿡쿡 말아서 파김치 올려서 찐이다. 이 새콤달콤한 부추 파김치는 그 어떤 국밥과도 잘 어울릴 듯하다. 걸쭉한 추어탕은 아낌없이 먹어도 된다. 왜냐? 한 그릇 더 있으니까. 서울의 대표 번화가인 강남에서 40년 이상 영업하고 있는 강남 원주 추어탕이었다. 다음은 도산공원 근처에 위치한 한우리 본점. 1981년 오픈해서 30년 넘게 영업 중인 한우집이다. 외부에서 봐도 규모가 상당하다. 매장 안에 카페도 있고 직원분들도 다 정장을 입으시고 식당이지만 호텔 같은 분위기야. 이곳은 국수전골 샤브샤브가 유명하고 밤에는 고기도 많이 드신다. 평일 점심때는 다양한 할인 메뉴가 있다. 나는 점심 할인 메뉴로 주문 로스 편채랑 국수 전골로 먹어보자. 1인분 주문 가능하다. 먼저 도토리묵과 정갈한 반찬 4종에 호박죽이 나온다. 마치 정갈한 한정식을 먹는 느낌이야. 깔끔하고 적당히 달고 고급스러운 맛이 난다. 호박죽 좋은데? 육수를 바로 앞에서 끓여주신다. 이거는 로스 편채인데 양념을 찍어서 야채랑 먹으니까 생고기인데 엄청 고소하다. 직원분께서 이렇게 먹는 것이라고 알려주셨다. 돌돌 말아서 소스를 찍어 먹으니까 훨씬 깔끔하네. 국수가 끓으면 이렇게 국수를 그릇에 담아주신다. 이 집이 한우다 보니까 가격은 조금 있는데 가격에 걸맞는 서비스를 받는 것 같아. 완전 대접받는 느낌이 난다. 한우 버섯 국수 전골. 육수 맛은 우와 고급스러워. 국수 전골마저 굉장히 깔끔하고 진한 고기 육수 맛이 배어있다. 소고기를 오래 끓여낸 국물에 국수를 같이 끓여 먹는 맛. 진짜 고급스럽다. 그리고 반찬들이 정말 한정식 집에서나 볼 법한 느낌들. 물김치는 잘 익었고 버섯조림은 은은한 불고기에 졸여 먹는 듯한 느낌이다. 겉절이도 깔끔한 게 너무 맛이 좋아. 국수는 쫄깃하고 완벽하게 삶아주셨다. 한우 고기와 같이 먹는 국수 맛 아주 고소하고 좋다. 손님 모시고 가면 좋을 것 같은 집. 식사가 끝나면 후식 식혜까지 국수 전골을 먹었는데 맛있고 정갈한 한정식 코스를 먹은 느낌이다. 한우리 본점이었다. 다음은 동작구 남성역 4번 출구 바로 옆에 위치한 마실. 가장 대중적이지 않은 메뉴로 100년 가게에 지정된 곳인데 꽤나 특별하다. 봄에는 도다리, 여름엔 민어, 가을은 전어, 겨울엔 방어. 이렇게 메뉴가 바뀌는 특별한 곳이다. 내부는 많이 크지는 않지만 이렇게 분리된 방이 있다. 메뉴판 봄 제철에만 먹을 수 있다는 한 번도 안 먹어본 도다리 쑥국 먹어보자.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도다리 쑥국 한상이다. 와, 미역에 전에 반찬도 잘 나오고 이게 바로 도다리인데 살짝 가자미 비슷한 생선이다. 도다리 쑥국의 국물 맛은 엄청 시원하고 개운하고 깔끔한 맛. 보거 질이랑 살짝 비슷한 느낌인데 차이점은 역시나 쑥이지. 쑥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게 굉장히 맛있다. 도다리는 처음 먹어보는데 부드럽고 좋은데 생선 식감이 입에서 녹는 것 같아. 살도 많고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다. 여기에 쑥도 한입. 와, 향긋하다. 쑥이 키포인트네. 부드러운 생선살과 향긋한 쑥 내음이 너무나 잘 어울린다. 이렇게 다양한 한식 반찬도 맛있고 도다리를 먹고 있으면 도다리 알을 주신다. 대다수 쑥국집에서는 가자미를 쓴다고 하는데 도다리랑 원가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한다. 그래서 도다리를 써야만 이 알을 제공할 수 있대. 하얗게 잘 익은 도다리 알은 고소해. 부드럽고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난다. 이렇게 먹으니까 도다리 코스 요리를 먹는 느낌이야. 식사 메뉴로 봄 한정 메뉴 멍게 비빔밥도 시켜봤다. 초고추장 살살 넣고 비벼서 와, 바다향! 멍게가 확실히 신선하구나. 탱글탱글한 멍게 안에 바다가 녹아있는 느낌. 여기에 도다리 쑥국 한입.
쑥국과 같이 먹는 멍게 비빔밥은 정말 굉장히 특별했고 가장 대중적이지 않은 음식으로 제철에 따라서 가장 맛있는 생선 요리를 접할 수 있는 남성역 백년가게 마실이었다. 이번에는 은평구 불광천, 이곳에도 백년가게가 있다. 증산역 바로 옆에 있는 도토리 샤브칼국수. 내가 고등학생 때 옆에 도서관 다닐 때 여기서 밥 많이 먹었다. 샤브샤브 집으로 메뉴가 바뀐 지 약 2-3년 되었다. 새롭게 재개장하고는 처음 와보는데 주 메뉴는 전과 무기 포함된 샤브샤브 칼국수 세트다. 와, 일단 비주얼이 너무 이쁜데? 소고기와 칼국수에 죽까지 나오고 도토리묵과 도토리 전까지 한 세트야. 오, 부추가 가득 들어있어서 고소하고 바삭한 맛이 아주 좋다. 간장이 안 짜고 달달해서 좋다. 샤브샤브에 흰 목이버섯이 가득한데 국물이랑 같이 좀 떠주고 땅콩 소스를 찍어서 먹어보면 담백해. 이거는 재료 본연의 맛인데 개운하면서 시원한 맛. 양념을 찍어 먹으면 간이 딱 맞는다. 여기에 소고기를 넣어줘야지. 고기를 넣고 끓여주면 국물의 간이 좀 더 진해진다. 소고기는 역시 부드럽고 맛있다. 이 집의 만두는 도토리를 활용해서 만든다고 한다. 도토리 만두도 한입. 고소하고 담백한 느낌. 국물은 확실히 다양한 야채에서 나온 채즙을 마시는 듯한 시원한 느낌이다. 이번에 매운 양념장 한번 넣어보자. 양념장이 생각보다 더 매콤하다. 여기에 도토리로 만든 면발. 와, 부드러워. 국물도 이렇게 오래 끓여 놓으니까 굉장히 진해졌다. 들깨죽이 남았지. 날계란도 하나 풀어서 같이 떠먹어주면 마무리로 최고다. 담백하고 고소한 속 편한 음식이 먹고 싶다면 가볼만한 은평구 증산역 도토리 샤브칼국수였다. 이렇게 서울에서 2023년에 지정된 백년가게 10곳을 다녀왔다. 백년가게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 지정되는 곳들이다. 만약에 내가 처음 가는 지역이나 도시에서 맛집이 어딘지 모르겠을 때 백년가게를 찾아가 보는 건 어떨까? 훌륭한 맛집 가이드가 될 수 있겠다.